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뼈독자 여러분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분석해드리는 명저 파헤치기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새로운 명저는 바로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입니다. 제목만 봐도 땡기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던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홍춘욱 박사님인데 국내 금융계 자타공인 넘버원 이코노미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분 인성도 워낙 뛰어나시고 또 이분한테 도움을 받은 분만 제가 아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금융계. 제가 이제 금융계 쪽에 좀 인맥이 있는데 정말 실력이고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끌어주고 하는 정말 이타주의자 이신 분이신데, 개인적으로 홍춘욱 박사님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읽었기 때문에 또 신작이 나올 때마다 불이 나게 제가 일본어로 찾아서 읽곤 합니다. 특히나 이번 책은 더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홍춘욱 박사님이 당연히 뭐 금융, 뭐 경제, 재테크 쪽은 뭐 넘사벽의 실력을 갖추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갖추고 있는 그 지식이 어디냐면 바로 역사입니다. 이분 블로그 가면 역사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많고요. 특별히 역사책도 얼마나 많이 추천을 많이 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따라가서 역사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 좀 나았을 텐데, 제가 관심이 좀 다른 데 있어가지고 역사를 더 공부하지 못한 게 조금 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기로 해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볼 이제 생각을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역사 잘하냐? 이분 전공이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프로필 보면은 연세대학교 사업과를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때는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이제 박사학위는 또 경영학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계에 들어가셔가지고 30년 정도 이렇게 어떤 최고의 레벨로서 그 실력을 뽐내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경제 역사, 경제사에 대한 책을 하나 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경제를 아마 제 다음 시간에 한번 그 강의를 해드릴 텐데, 경제를 공부할 때는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일반 대중 같은 경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제가 어렵고요, 좀만 깊게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프고요, 생각보다 재미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뭔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극복하기 전에 그 어려운 거를 계속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미가 없으면 계속 쳐다보기 힘들어요. 근데 경제 역사를 같이 보면서 경제를 배우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경제를 빠지게 된 계기가 이제 2008년 금융 위기도 있었지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뭐 대공황이니 일본의 버블 붕괴니 1970년대에 있었던 뭐 석유 파동과 통화체제의 어떤 병원화 뭐 등등을 배우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제에 이렇게 빠져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제도 잘 아시면서, 그렇죠? 당연히 금융도 잘 아시고 역사도 잘 아시면서 그야말로 대중적 글쓰기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홍춘욱 박사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홍 박사님이 이런 책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은 우리 뼈독자 여러분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안 읽으면 손해입니다. 손해. 이런 책들은. 네. 일단 이 책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저희 완공 1초월장보다 책이 더 잘 나온 것 같아. 되게 컬러풀하게 많이 나왔는데, 편집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역사책이다 보니까 관련 자료가 많이 있으면 이게 독서하는데 편하거든요. 관련된 사파나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춘 박사님께서 워낙 이 서문에 정리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또 구입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책을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7부로 되어 있습니다.
7부에 50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1부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을 전후한 서양 세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텐데, 특히 중앙은행의 출현 및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1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 중앙은행이죠. 예, 그 은행이 뭐 옛날 때부터 그냥 원래 있었던 게 아니죠.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과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리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제 1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부에서는 유럽의 역사에서 벗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계의 역사를 다룬다. 명나라 가정제 때 왜구가 창궐했던 이유, 더 나아가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침략이 명나라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다 보면 통화 공급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경제를 공부하다 보시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서양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서양이면 경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동양에도 경제가 있겠죠. 특히 이제 유럽이 그 세계사의 전면에 드러날 때 시점에 중국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오는 은이 스페인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면서 이 순환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양상을 만들어냈는지, 그러면서 중국의 역사, 특히 이 부분에서 삼국지 이후의 경제도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우리가 삼국지 관심은 많지만 삼국지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나오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처음 본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3부는 산업혁명의 발생과 확산 과정을 다룬다. 특히 변동사 중심의 동양사회가 기계장비의 혁신이 아닌 인간 노력력의 집약적인 사용이라는 이른바 근면혁명의 길에 접어드는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인구 압이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절감하리라 생각된다 라는 것인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을까요? 왜 중국에는 일어나지 않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매우 재밌고요. 그리고 그 인구와 경제의 규모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또 이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그게 바뀌어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4부는 1929년 대공황에 대해 다루는데, 특히 근본이제에 대해 설명을 집중할 것이다. 근본이제가 어떤 것인지, 왜 근본이제 하에서는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기 힘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를 경제를 빠지게 했던 이 부분이 대공황인데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 경제 관련한 그 댓글을 보면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우리가 근본이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얼마나 경제 역사를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5부는요, 1971년 닉슨 쇼크를 계기로 근본이제가 무너진 이후에 세계 경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를 다룬다. 1970년대 왜 그토록 인플레인 압력이 높아졌는지, 더 나아가 두 차례 걸친 석유 파동의 발생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되리라 생각된다. 우리 현재 어떤 그 통화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나 달러 중심의 기축 통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1년 그 닉슨 쇼크를 이해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읽다 보다 보면 현재 통화 시스템, 통화 체제, 통화 권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6부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전후한 미국과 일본 경제의 동향을 다룬다. 왜 엔화의 강세가 나타났고 또 이게 어떻게 역사적인 자산 버블로 연결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어떨 때 자산 가격에 거품이 형성되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소자들은 집중해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예. 특히
일본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1990년까지 엄청난 버블 경제 기간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90년대에 버블이 붕괴되고, 거기에 일본이 어떠한 정책을 펴길래 이후에 잃어버린 20년이 왔는지에 대해 알 수가 있으며 나중에 7번 우리나라거든요. 같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여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부분,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정말 어떤 투자나 재테크의 관점에서도 배울 게 너무 많이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 7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었던 다양한 이벤트를 살펴본다. 1950년에 실시한 토지 개혁의 영향은 물론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수출 제조업의 발전 과정과 1997 외환위기 발생 과정을 다루는데, 이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제일 특이한 나라입니다. 말도 안 되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거의 없어요. 이 짧은 기간에 이게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대신 우리도 그 사이에 어떤 위기가 있잖아요. 예, 1997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가 두 번 있었거든요. 1980년대 있었고, 그 다음에 1997년도에 있었는데, 특히 1997년에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이 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 구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국가 부도나 이런 그 영화가 얼마나 허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4부부터 7부까지는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경제 좀 조금 많이 공부를 했고, 근데 1, 2, 3부는 거의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요. 근데 아마 아직 이제 경제를 이제 접하고 있으신 분이나 이제 일반 대중분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지금 현재 가까운 시점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귀에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볼수록 더 재밌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강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 앞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도 잘하면서 경제도 잘하면서 그거를 거기에 맡기고 통찰력 있게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 관점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일단 제가 우리의 모든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홍준일 박사님 말고는 제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경제는 한국 사람이 많이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경제는요, 영역 투수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옳지만 우리나라에서 옳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과학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이 오르면 우리나라한테 오를 확률이 높아요. 뇌과학 이런 거, 생물학, 그렇죠? 과학은 똑같겠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과학이 우리는 다를 게 없으니까. 근데 경제는 영역 특수성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해 배우거나 세계 이슈를 통해 배우거나 다른 나라를 통해 배울 때 우리 대한민국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그걸 맥락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홍준 박사님은 이 분야의 대가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그 역사와 다른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들을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풀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접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의 두 번째 이제 강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각 챕터마다 각 장마다 차트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이제 최신 경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와 차트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전에는 차트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역사다 보니까 그 관련된 그 이야기, 그 경제 역사를 좀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차트가 각 장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보기 힘든 그런 고급 차트들이 각 장마다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책 보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처음에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난 경제 모르는데 어떻게 읽냐, 그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홍철 박사님이 이거 자체를 무슨 뭐 경제 고수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일반인 경제를 이제 좀 더 깊게 접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다는 초보나 이제 조금 이제 알아가는 그 대중을, 일반 독자를 위해 썼기 때문에 중간에 경제 용어나 경제 이론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식 나올 때도 주식이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시고, 금리면 금리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고, 등등등등.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어떤 경제 용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를 그 설명을 담을 수는 없지만, 예, 대부분은 들어있기 때문에 경제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렇다고 뭐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인플레, 디플레,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다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우리가 근본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근본이제가 뭐였는지, 통화정책이라는 게 어떤 것이 옳은 건지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금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가 있고, 등등등등.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 자체를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처음 접하신 분들도 쉽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의 이제 진짜 백미는 무엇이냐면 7부로 되어 있잖아요. 각 부의 마지막에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성을 하실 때에 단순히 역사적인 거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역사 구간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알아야 할 그 경제적 인사이트 혹은 금융 재테크적 인사이트를 종합을 해주십니다. 우리 역사를 보는 이유는 뭐 역사가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에 잘 살아남기 위해서, 또 미래에 더 잘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잘 우리가 갈무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특히 각 부 마지막에 나온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완전히 흡수를 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수준이 좀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다음 강의 시간에는 그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 저희가 독서를 할 때 파생 독서 말씀드렸죠? 예, 파생 독서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 저자를 따라서 읽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 저자가 참고한 문헌을 보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홍채욱 박사님이 여기에서 인용한 책들은요, 그 책 하나하나가 거의 다 추천 도서라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각 장마다 참고한 책을 바로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홍 박사님이 여기 서문에 써놨는데 내가 이 부분을 더 깊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 나온다? 그러면은 주경철 선생님의 대항해 시대, 이 책도 인용하셨거든요. 이런 책을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경제사에 푹 더 나아가 경제나 역사에 푹 빠질 수 있는 양서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토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경제에 대한 안목 넓히시면서 경제사를 통해서 경제의 재미를 붙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걸 통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이 시대 때 우리가 어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경제학적 관점, 투자적 관점, 재무적 관점, 그런 것들을 함양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2번 정도 강의를 통해서 이게 경제는 역사를 공부하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7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제가 좀 잘 정리해서, 그리고 이 책이 그래도 이게 35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이 더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좀 재구성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컨텐츠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제가 홍춘 박사님을 모시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열심히 독서하시고 이 책을 통해 성장하는, 특히 경제학적으로 또 금융적으로 또 역사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 영접할 지기로 여러분과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